옛날 옛적 한국의 조용한 마을 증평에는 누구도 자신들의 상상 속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꿈을 이뤄주는 신비의 숲과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한때 증평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어린 소녀 유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유나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머릿속에는 꿈과 상상이 가득한 소녀였다. 어느 날 유나는 자신의 단짝 친구 지훈과 함께 마을 근처의 작은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어린 두 친구는 서로 새로운 모험을 찾기에 늘 열심이었고, 이날 그들은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이상한 불빛을 보게 된다. 그 불빛은 마치 소녀와 소년을 부르는 듯하였고, 그들은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점점 불빛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숲속 깊은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연못이었다. 연못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그 주위로 희미한 안개가 스며들어 있었다. 신비로운 연못 근처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꿈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연못의 물은 너무나 맑았고 그 속에는 빛나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유나와 지우는 그곳에서 여러 마법의 생명체들, 예를 들면 알록달록한 나비와 말을 걸어오는 작은 새들까지도 만나게 되었다. 그날 그곳의 모든 것은 마치 유나와 지훈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만 같았다. 연못에 몸담그면 원하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전설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유나는 연못 앞에 다가가 자신의 꿈을 속삭였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토리 작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그 말에 연못 속에 물고기들은 더욱 강렬하게 반짝였고, 은은한 황금빛 물결이 유나의 발치 앞에 다가왔다. 지훈도 곧 자신의 소망을 속삭였다. 최고의 모험가가 되고 싶어. 그러자 나무들은 함께 울렁이며 잎을 흔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꿈은 실제로 증평 마을에서 꽃 피우기 시작했다. 유나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화려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지훈은 많은 모험을 떠나며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들이 경험한 증평숲과 마법의 연못의 이야기는 증평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어느새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신비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숲에 방문한 이들은 여전히 연못에 들려 자신의 꿈을 속삭이곤 했다. 이 신비로운 연못이 진짜 마법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믿음이 만든 희망의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증평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은 언제나 꿈과 모험의 시작이자 끝이었으며, 누구도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자 희망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꿈이 숨을 쉰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에 위치한 신안이라는 아름다운 군도에는 수십 개의 작은 섬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안의 주민들은 바다와 섬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갔고, 그들의 삶에는 바다를 닮은 신비로운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황금물개와 소금섬의 이야기였습니다. 신안의 한 섬, 소금섬은 그 이름처럼 소금처럼 하얀 모래가 반짝이는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내어주는 해산물과 이곳의 특산물인 소금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섬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물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음력 8월 보름, 소금섬의 해변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물개가 나타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황금물개를 목격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행운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개를 잡으려 하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한편 소금섬에는 이 전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수였으며 그는 늘 바다와 바위들 사이를 뛰어놀며 황금물개를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준수는 자신의 가족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열심히 일했지만 소금의 값이 떨어지면서 가족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들바람이 불고 파도가 잔잔할 때 준수는 해변에서 낮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소금섬의 흰 모래를 비추면서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였고, 그 순간 수면 위로 황금빛 물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준수는 전설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며 물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물개는 준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발치에 누워 편안한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준수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며 물개에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물개는 준수가 다가오자 부드러운 눈망울로 그를 응시하며 입자락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는 마치 해변의 작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준수는 본능적으로 조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을 어르신께 조개를 보여주었고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조개가 특별한 기운을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조개가 가족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수의 가족은 바다에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들의 소금도 다시 높은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일들이 황금 물개 덕분이라는 것을 주민들도 알게 되어 준수의 가족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냈습니다. 준수는 황금 물개를 다시 만날 수 없어도 이제는 평생의 친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준수는 섬 주민들과 함께 황금 물개의 전설을 후대에 전하며 소금섬의 아름다움과 비밀을 지켜나갔습니다. 신안의 밤하늘 밑에서 황금 물개와의 만남은 누군가에게 행운과 희망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영동 지역에는 매우 신비로운 설원이 존재했다. 그 설원은 겨울이 되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순백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 그곳에는 백설의 요정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영동의 자연을 수호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한 어린 소년 수호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수호는 어릴 적부터 영동의 설원 근처에서 자라왔다. 그의 부모님은 주변에서 유명한 약초학자였고 자주 설원으로 들어가 희귀한 약초를 채집하곤 했다. 수호는 그의 부모님을 따라 설원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설원으로 향하던 중 수호는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눈보라가 칠 때 작은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수호 앞에 나타났다. 작고 여린 여우는 서러움에 떨며 수호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했다. 수호는 망설임 없이 여우를 하나 들고 부모님께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여우가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설원의 안내자로 여겨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수호는 여우와 친구가 되어 추운 겨울 동안 여우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겨울이 깊어지자 수호는 꿈속에서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수호야, 너는 설원의 수호자로 선택되었단다라는 음성이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여우가 그 목소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다. 여우는 수호에게 설원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안내했다. 그곳은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황금빛 숲으로 주변은 형형색색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수호는 휘몰아치는 바람 사이로 설원의 요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요정들은 수호의 용기와 선량함을 칭찬하며 그를 영동 설원의 새로운 수호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수호에게 가장 희귀한 약초와 함께 기적의 별가루를 선물로 주었다. 이 기적의 별가루는 만약 위험이 닥쳤을 때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부터 수호는 여우와 함께 영동 설원의 평화를 지키며 사람들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매년 겨울이 올 때면 설원의 요정들은 수호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수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설원과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갔다. 이처럼 영동의 설원은 수호의 전설로 인해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영동 지역에서는 전해져 내려가며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원을 찾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창원 지역에 자리 잡은 바람산은 높은 나무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 사이에 신비한 전설로 회자되었다. 이 전설은 창원에 사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 마치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은 생생함을 자랑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호기심이 가득한 소년 현욱이는 마을 어르신이 들려준 바람산 이야기에 마음이 설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바람산 가장 깊은 곳에는 말로만 듣던 바람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그 보물은 찬란한 빛을 내며 손에 넣는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 현욱이는 친구들과 함께 바람산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각자 준비한 배낭을 메고 산의 초입에서 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환호 섞인 목소리로 자연의 향기를 맡으며 산길로 나아갔다. 숲의 갖가지 색채와 바람, 소리에 귀와 눈이 사로잡혔다.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친구들은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참을 걸어 그들이 마침내 전설의 바람의 숲에 다다랐을 때 그들 앞에 신비로운 돌문이 나타났다. 문을 열자 주변의 나무와 꽃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용감한 너희들, 진정한 보물은 힘이나 물질이 아님을 깨달았니? 하고 물었다. 아이들은 놀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보물을 찾으러 여기에 왔어요. 나무는 웃으며 답했다. 진정한 보물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단다. 이곳에서 너희가 찾고자 하는 보물을 발견하려면 마음을 열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야 해. 견우기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틈틈이 자연과 동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스스로 신비한 물건들이 아니라 서로의 우정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 앞에 찬란한 빛이 감도는 황금 열쇠가 놓였다. 바람산을 내려오면서 아이들은 그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과 삶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는 탄탄한 교훈임을 알게 되었다. 견우기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날의 발견과 깨달음을 나누었고 바람산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에게로 다시 살아 숨쉬며 전해졌다. 결국 그 이후로도 창원의 많은 이들은 바람산을 찾으며 각자가 가진 염원을 담고 자연과의 교감을 즐겼다. 그들 모두는 각자가 소중히 간직할 보물을 찾게 되기를 기대하며 창원의 바람산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면 한없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